부산 어묵, 전국 어디서나 통하는 프리미엄 어묵의 대명사입니다. 마트에 가면 대기업 제품조차 앞다투어 부산 어묵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그런데 정작 부산 사람들에게 부산 어묵이라고 하면 고개를 갸웃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그렇게 안 불렀거든요. 그럼 부산 사람들은 어묵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놀랍게도 하나가 아닙니다. 가마보코, 오뎅, 간도, 덴뿌라, 무려 4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이름들이 그냥 같은 음식의 다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이 가리키는 어묵의 형태와 용도가 달랐습니다. 오늘은 부산 어묵의 진짜 이름들, 그리고 그 이름 속에 담긴 부산 음식 문화의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생선살을 으깨서 둥글게 빚어 먹는 음식, 이게 일본에서 건너온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생선을 갈아서 익혀 먹는 조리법 자체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진시황 시절부터 어환이라 불리는 생선 경단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숙종 때인 1779년에 편찬된 진연의궤에는 생선숙편이라는 음식이 등장합니다. 생선살을 곱게 다져서 녹말과 참기름을 넣고 쪄낸 뒤 잣가루를 넣은 간장에 찍어 먹는 음식이었죠. 지금 어묵과 상당히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생선살을 가공해서 먹는 문화 자체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가 먹는 어묵, 그러니까 생선살과 밀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하게 펴서 기름에 튀기거나 국물에 넣어 먹는 형태. 이건 개항 이후 부산을 통해 들어온 겁니다. 원래 있던 우리 음식 문화와 새로 들어온 조리법이 만나 지금의 부산 어묵이 탄생한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산 어묵의 4가지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마보코. 이건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까지 어묵을 부르던 가장 일반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가마보코는 생선살을 대나무에 붙여서 구운 음식을 말합니다. 그 모양이 부들꽃대, 일본어로 가마라고 불리는 식물을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1876년 개항 이후 부산에 정착한 일본인들이 이 가마보코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부산 사람들도 어묵을 가마보코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두 번째, 오뎅. 지금도 가장 흔하게 쓰이는 이름이죠. 그런데 원래 오뎅은 어묵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오뎅은 무, 곤약, 삶은 달걀, 그리고 어묵 같은 재료들을 국물에 넣고 푹 끓인 요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아니라 요리법의 이름인 거죠.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요리에 들어가는 어묵을 오뎅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1992년에 국립국어원이 오뎅 대신 어묵을 쓰자고 제안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오뎅이라는 말을 더 편하게 느끼시죠. 세 번째가 재미있습니다. 간또. 부산 토박이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면 이 단어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간또는 일본어 칸토다키에서 온 말입니다. 칸토다키, 직역하면 칸토 지방 스타일로 끓인 것이라는 뜻인데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칸사이 지방 사람들이 도쿄 쪽 칸토 지방의 오뎅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부산으로 넘어오면서 간또가 됐고 특히 국물에 담긴 어묵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학교 앞 군것질 가게에서 꼬치에 꽂힌 어묵을 사 먹고 외간장으로 맛을 낸 간또 국물을 종이컵에 따라 마시던 기억. 50대 이상 부산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네 번째, 덴뿌라. 이건 튀긴 어묵을 가리킵니다. 일본어 템푸라에서 온 말인데 원래 템푸라는 생선이나 채소에 튀김옷을 입혀 튀긴 음식 전반을 말하죠. 그런데 부산에서는 이 덴뿌라가 구체적으로 튀김 어묵을 지칭하는 말로 굳어졌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부산에서 어묵을 만들 때 값싼 자벌을 통째로 갈아서 밀가루와 반죽한 뒤 기름에 튀겨 팔았는데 이 방식이 일본의 덴뿌라 조리법과 비슷하다 보니 덴뿌라라고 불렀던 겁니다. 지금도 부산의 고연령층에서는 어묵을 덴뿌라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산에서는 같은 어묵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불렀습니다. 어르신들은 가마보코라 하셨고 국물에 담긴 꼬치 어묵은 간또, 기름에 튀긴 건 덴뿌라,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오뎅. 이렇게 4가지 이름이 혼용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부산이었을까요? 왜 부산에서 어묵이 이토록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발전했을까요? 부산이 어묵의 성지가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리적 조건, 역사적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1876년 부산포가 개항하면서 일본인들이 대거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89년에는 자갈치어 시장이 개설되죠. 부산 앞바다에서 잡히는 싱싱한 생선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생선 가공업도 함께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1997년 부산 중구 중앙동에 일본인이 세운 야마구치 가마보코 제조소가 들어섰습니다. 이게 부산 최초의 어묵 공장으로 알려져 있죠. 이후 1920년대까지 부평시장 일대에 어묵 공장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어묵은 지금과는 좀 달랐습니다. 당시 어묵은 꽤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주로 일본인들이 소비했고 조선인들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죠. 상황이 바뀐 건 해방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이 터지면서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국 각지에서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당시 부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값싸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 바로 이 필요를 채운 게 어묵이었습니다. 해방 후 일본인들이 떠나면서 남긴 어묵 제조 시설을 조선인 기술자들이 인수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묵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만들어 팔기 시작한 거죠. 일본인들이 만들던 고급 가마보코가 아니라 서민들도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부산식 어묵이 이때 탄생합니다. 당시 부산 어묵의 원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막가리와 덴뿌라. 막가리는 말 그대로 생선을 통째로 갈아내는 겁니다. 시장에서 팔다 남은 생선이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잡어들을 대술이라는 돌절구에 넣고 뼈째 갈아버립니다. 여기에 밀가루를 섞어 반죽하면 어묵 원료가 되는 거죠. 덴뿌라는 이렇게 만든 반죽을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드럼통으로 만든 기름가마에 넣고 튀겨낸 겁니다. 정어리 기름이나 고래 기름을 썼다고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위생적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당시로서는 피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고마운 음식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부산 어묵 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납니다. 1950년대에는 영도 복례시장의 삼진식품이 영주동 시장에 환공어묵이 들어섰고 1960년대 들어서는 초량시장의 영진어묵, 미도어묵, 효성거묵, 대원어묵 등이 차례로 문을 엽니다. 부전동에는 고래사어묵도 생겼죠. 이 중에서 삼진식품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1953년 고박재덕 창업주가 영도 복례시장 판잣집에서 어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어깨너머로 어묵 제조 기술을 배워온 분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시절 그나마 가진 기술로 시작한 게 어묵 장사였던 거죠. 창업주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남는 게 없더라도 좋은 재료를 써야 한데이. 다 사람 먹는 거 아이가. 이 철학이 지금까지 삼진어묵의 경영 원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어묵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도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피난민들이 부산에서 처음 어묵을 접했고 휴전 후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찾았던 겁니다. 부산에서 어묵 맛을 알게 된 사람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면서 어묵은 부산을 넘어 전 국민의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부산이 어묵의 본고장인데 부산 어묵이라는 명칭은 정작 부산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건 1990년대 서울의 포장마차였습니다. 그것도 가격을 올리기 위한 꼼수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4년 무렵 서울 시내 포장마차에서 꼬치 어묵 가격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한 꼬치에 100원, 200원 하던 게 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당시 서울에 올라온 경상도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죠. 아니 부산에서는 100원, 200원에 먹던 게 왜 여기서는 500원이나 합니까? 포장마차 주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부산 오뎅만 써서 비싼 거다. 이게 부산 어묵이라는 명칭이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계기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케팅 꼼수였죠. 실제로 그 포장마차들이 쓴 어묵은 안산의 대림어묵이나 이천의 삼회 어묵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산에서 만든 어묵이 아니었던 거죠. 설령 부산에서 생산된 어묵이라 해도 당시에는 지역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격을 올리기 위한 명분으로 부산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런데 이게 먹혔습니다. 사람들 인식 속에 부산 어묵은 뭔가 다르다, 더 맛있다는 이미지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산 사람들은 이 명칭이 낯설었습니다. 부산에서는 그냥 어묵이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뎅, 덴뿌라, 간또라고 불렀지 굳이 부산 어묵이라고 강조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타 지역 사람들이 더 부산 어묵을 찾았고 그 수요에 맞춰 대기업들까지 부산 어묵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부산 어묵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지자 전국 어디서든 부산 어묵을 표방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작 부산에서 만든 어묵이 아닌데도 말이죠. 경기도에서 만들어도 부산 어묵, 충청도에서 만들어도 부산 어묵. 마트 진열대를 보면 온통 부산 어묵인데 뒷면의 생산지를 확인해보면 부산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상황이 부산 어묵업계에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품질을 지켜온 부산의 중소업체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죠. 어육 비율을 70%, 80% 유지하면서 정직하게 만드는데 밀가루를 잔뜩 넣어 원가를 낮춘 대기업 제품이 똑같이 부산 어묵을 달고 나오니까요. 실제로 부산 어묵과 타 지역 어묵은 맛이 다릅니다. 핵심은 어육 함량입니다. 어묵은 생선살인 어육과 밀가루의 배합 비율에 따라 맛과 식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육 비율이 높으면 탄력이 좋고 쫄깃한 식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국물에 오래 담가두어도 퉁퉁 붙지 않죠. 반면 밀가루 비율이 높으면 금방 불어터지고 텁텁한 맛이 납니다. 부산의 전통 어묵 업체들은 어육 비율 70% 이상을 철칙으로 지켜왔습니다. 어떤 곳은 80%, 90%까지 올리기도 하죠. 반면 대기업 제품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어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부산 어묵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속은 전혀 다른 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가 나섰습니다. 2007년 부산 명품 수산물 브랜드에 어묵을 포함시키고 생산과 가공, 유통 과정에 대한 품질 인증제를 도입한 겁니다. 연육 70% 이상을 함유한 어묵에 대해서만 부산 어묵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한 거죠. 2009년에는 부산의 어묵 제조 업체들이 모여 부산 어육제품 공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부산 어묵이라는 공동상표를 특허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산 어묵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어육 함량을 확인하세요. 70% 이상이면 진짜 부산 어묵 기준에 부합합니다. 둘째, 국물에 넣었을 때 퉁퉁 붙지 않는지 보세요. 어육이 많은 어묵은 오래 끓여도 탱탱함을 유지합니다. 셋째, 꼬치에서 쉽게 빠지는지 확인하세요. 밀가루가 많으면 결착력 때문에 꼬치에서 잘 안 빠집니다. 어육이 많은 어묵은 쭉 빠집니다. 부산에 가시면 꼭 들러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부평 깡통시장 어묵골목입니다. 이 시장은 1910년 전국 최초의 공설시장으로 지정된 곳인데 한국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통조림을 팔면서 깡통시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지금은 어묵 특화거리가 형성되어 있어서 환공어묵, 삼진어묵, 고래사어묵, 미도어묵 같은 부산의 대표 어묵 브랜드들이 줄지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63년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미도어묵 같은 터줏대감도 있죠. 그리고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먹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물떡. 혹은 떡오뎅이라고도 부르죠. 두툼한 가래떡을 꼬치에 꽂아서 어묵 국물에 함께 담가 먹는 건데 타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부산 경남만의 음식입니다. 재밌는 건 물떡이라는 이름 자체도 원래는 없었다는 겁니다. 부산 사람들은 그냥 떡이라고 불렀는데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설명하기 편하게 물떡, 떡오뎅 같은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어묵 국물이 배어든 말랑말랑한 가래떡의 식감이 별미인데 간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그냥 먹어도 좋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부산의 오뎅집에서는 삶은 계란, 곤약, 가래떡을 어묵과 함께 꼬치에 꽂아 팔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남 지역에서는 대부분 사라지고 부산에서만 떡이 남게 됐습니다. 일본식 오뎅의 영향이 특정 지역에서만 남아있는 거죠. 부산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타 지역에 가서 어묵집에 떡이 없는 걸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산 현지인들은 오히려 부산 어묵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먹어온 그 맛이 당연한 줄 알았기 때문이죠. 부산 사람이 타 지역에 가서 처음 어묵을 먹고 충격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물에 담갔더니 금방 불어터지고 씹으면 텁텁하고 이기 어묵이가 하며 놀라는 거죠. 반대로 불어터진 어묵이 맛있다며 먹는 사람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랍니다. 결국 부산 어묵이라는 브랜드는 외지인들이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그냥 어묵이라고 불렀을 뿐인데 그 맛의 차이를 알아본 외지인들이 부산 어묵이라는 프리미엄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묵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개항과 함께 들어온 가마보코, 전쟁의 혼란 속에서 피난민의 배를 채워준 덴뿌라, 학교 앞 군것질 가게에서 종이컵에 국물 떠마시던 간또, 그리고 포장마차 가격 인상 꼼수에서 시작됐다는 부산 어묵이라는 이름까지. 돌이켜보면 부산 어묵의 역사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근현대사와 정확히 겹칩니다. 개항기의 혼란, 일제강점기의 수탈, 한국전쟁과 피난민의 고단함, 그리고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 그 모든 시간 동안 어묵은 부산 서민들 곁에 있었습니다. 배고플 때 한 끼를 대신하기도 했고 퇴근길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는 안주가 되기도 했죠. 1953년 복례시장 판잣집에서 시작된 삼진어묵은 이제 해외까지 진출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베이커리형 어묵 매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어묵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피난민의 줄인 배를 채우던 음식이 이제는 백화점 식품관에 입점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부산의 명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어묵이라는 이름, 정작 부산 사람들은 안 썼지만 그래서 더 특별한 이름입니다. 맛의 차이를 알아본 사람들이 스스로 붙여준 이름이니까요. 가마보코에서 오뎅으로, 간또에서 덴뿌라로, 그리고 마침내 부산 어묵으로. 이름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 안에 담긴 본질,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만든다는 원칙은 7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음식에 담긴 의외의 역사,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맛의 근본이었습니다.